자, 그래서 여기 양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한사군이 설치된 이후로 단군 조선이 사라진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원전 3세기에 고평 지역에 어, 고평 단군이 있었습니다. 고평 단군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기념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고 양 머리 위에는 매미가 있습니다. 이 매미는 어떤 매미를 상징으로 하는 인물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이건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뭐 다음 기회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바로 이렇게 양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상징성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여기에 보면 언뜻 보면 양이죠. 언뜻 보면 양이지만 이 구성된 뿔이라든지 귀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 새겨진 그러한 그 고대 글자들을 보게 되면 다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고대의 자신의 시조, 인식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 각 부분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왕릉을 수호하는 동물상 이렇게 석호, 석양, 석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돌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호랑이, 양, 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도 다 반만 년 전에 다 글자로서 사용되었던 금문에 사용되었던 그런 동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한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이 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을 알린 고대의 문헌 기록들을 중요한 것만 뽑았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자, 동해진의 북해지우 이건 뭐 이것도 별도로 제가 영상을 올렸죠. 그냥 본래의 뜻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쪽 북쪽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조선이며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천독이라는 것을 조선과 동격이 되는 어떤 독립된 나라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역사에서는 천독이라는 나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다. 그리고 그 조선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조선 사람들은 물가에 살면서 뭐 이 황하와 이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물가에 살면서 서로 도탑게 지내면서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다시 말하면 산동 일대에서부터 이 일대가 고조선의 본래의 위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홍장이라는 청나라 말기에 한족으로서 고관으로 있었던 이홍장, 이 사람이 청나라 말기에 이제 외세의 침범에 대비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때 당시 황제에게 보고했던 그 나라입니다. 봉주, 수주, 금주, 복주, 해주, 계주. 그러니까 이 6지역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 일대는 송나라와 명나라 이래 조선 땅이었는데 청나라가 대륙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이 땅을 뺏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조선의 땅이었지만 청나라가 대륙 전체를 장악하기 전에 조선으로부터 이 땅을 빼앗아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제 쇠퇴기에 있고 나라가 망할 지경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대를 조선으로 돌려줘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봉주, 수주, 금주, 복주, 해주, 계주 이것은 다 요 지역에 있습니다. 요 지역, 요 일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조선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서로 간에 어떤 공제가 되면서 그때 이것을 차지한 것이 오늘날 중국인들입니다. 이것은 모택동이 외변을 접견하면서 한 말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 북에서 보낸 그 사절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조선인들의 조상들은 요하를 경계로 중국과 이웃하였으나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이 요동을 침범해서 요하에서 압록강까지 차지했다.
당신들은 마땅히 이 내용을 역사에 기록해야 된다. 즉 침략을 받아서 당신들이 땅을 빼앗긴 것이다. 근데 본래의 경계선은 만리장성, 그러니까 산동과 만리장성 바깥에 있는 이 땅이 다 고조선이었습니다. 본래 출발은 그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이렇게 밀려가면서 결국은 압록강과 두만강 이걸로 끝이 나버리고 그나마도 반토막이 나서 우리는 남쪽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모택동과 주울레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요하, 이걸 말하는 것은 요하는 시대마다 점점 달라집니다. 최초의 요하는 뭐 이 만리장성 그 인근을 갖다 요동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점점점 옮겨가다가 나중에는 여기가 이제 요동이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시대마다 이게 요동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장이 인식했던 그 요동이라는 것은 아마 이쪽인 것 같은데, 그러나 대륙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땅까지도 다 먹어야 되니까 아마 이것도 다 사실은 조선 땅으로 인식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모택동이 북의 사절단을 접견하면서 담화한 내용에 여기에 보면 당신들의 조상을 쫓아내서 미안하다 이렇게, 그리고 원한다면 국경을 재조정할 의사도 있다 이래 했는데 뭐 웬일인지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6.25 때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내서 오늘날 그 땅을, 멀쩡한 땅을 넘겨줬다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울레는 역사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택동보다는 주울레가 더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쭉 이제 중국과 조선의 그 교류 관계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두만강과 압록강 서쪽이 예로부터 중국 지역이었다 말하고, 심지어 예로부터 조선이 중국의 번속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일을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한국을 잡아먹더라도 미국은 시비 걸지 말라 이 말이죠. 본래의 것을 찾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예로부터 조선이 중국의 번속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국 쇼비니즘은 봉건 시대에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을 주면 그걸 진상이라고 왜곡했고, 다른 사람들은 사절단을 파견하여 만나서 서로 국교를 잘 맺으면 조정해 왔다, 아련하러 왔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역사를 썼습니다. 또 양측이 전쟁을 끝내고 화해를 하면 결국은 당태종도 고구려에게 뭐 무릎 꿇은 셈인데 뭐 이것을 뭐 덕으로서 대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전쟁을 끝내고 화해를 하면 상대를 신하로 칭했고, 자칭, 천조, 상방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불평등한 것입니다. 모두 역사학자의 저의가 있는 잘못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울레도 역사교사 출신이라서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울레가 모르고 있는 것은 조선 땅은 훨씬 만리장성 바로 밑에 있는 은나라 지역까지도 다 그것이 고조선이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역사 기록에 있고 근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울레가 한 말은, 민족의 역사 발전을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토된 문물에서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물에서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물을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쓰여진 글자를 영상으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헌상의 기록은 완전히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 중에 대표가 사마천의 사기죠. 왜냐하면 어떤 것은 당시 사람이 쓴 것이지만 관점이 틀렸기 때문이며, 어떤 것은 후대의 사람이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가 없습니다. 관점이 틀렸다는 건 뭡니까? 대륙의 역사의 출발은 천신 신농 하나님으로서 한민족의 시조가 되지만 이것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수천 년, 2000년 이상 신농 하나님은 홀대를 받고 뒷방 늙은이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황제를 내세웠습니다. 자기들은
한족들은 황제의 후손이다. 이렇게 강변을 해왔습니다. 그럼으로써 관점이 틀리기도 했거니와 위조하기도 하기 때문에 붓글씨만 놀리면 사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완전히 믿기에는 문제가 있는 2차 자료일 뿐이다. 오늘날 우리 학자들은 2차 자료만 가지고 고조선을 논합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는데 심각하게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사료인 문헌보다도 금문, 고조선 시대 당시에 전해진 그 유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그 후대에 쓰여진 역사 기록 그것과 교차 검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내용이 다른 것은 후대의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울레가 말한 것은 1963년 외사 공작 통보라고 하는 문서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덧붙이게 되면 이 동북공정을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0년 후진타오 당시에 중국 국가 부주석이 동북공정 연구 계획을 비준했고 승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이 돼서 중국 사회과학원하고 랴오닝, 지린, 헤이릉, 흑룡강성 등 세 성이 공동으로 예산을 이렇게 내서 모아서 동북 변경의 역사와 현상 연구 공정을 출범함으로써 본격적인 역사 왜곡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중국사의 일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꾸로 된 것입니다. 고대의 중국사는 한민족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금문에도 나오고 소선이라는 국호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64년 10월 달에 모 주석을 만난 북한의 박금철 당시 노동당 중앙 부위원장이 모 주석이 요동 영토 관련 발언을 듣고 양국 간의 국경은 1962년에 이미 해결됐습니다. 하고선 주울레 총리가 아주 분명하게 백두산과 천지 문제를 모두 합리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현재의 국경선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여튼 그렇게 땅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작은 파편 하나라도 어떠한 기록이 들어있다, 글자가 있다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어떠한 그 증거나 반박 자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유물 속에 들어있는 그 문자들 그것을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또 우리의 역사를 잘못 해석함으로 해서 우리의 찾을 수 있었던 그 땅까지도 영역까지도 포기한 것이 돼서 그냥 문맹이기 때문에 자기 땅도 모르고 그대로 넘겨주는, 또 모든 것이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노예사관, 반역사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타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야사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결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역사를 개인의 소견으로 소설하지 말고 이것을 힘을 합쳐서 좀 구원이 있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공동저술을 해서 이렇게 후대에게 넘겨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 역사 유튜브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자료들을 이렇게 제출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노력이 훗날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다 이렇게 서로 간에 합심해서 올바른 역사를
이렇게 후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천관서에 보게 되면 진나라는 삼진과 연대를 병탄했는데 황하와 화산 남쪽에 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남쪽에 있었단 말이죠. 중국은 사해의 안쪽 동남에 있다. 자, 그러면 한번 간략하게 이렇게 지도를 그렸는데 자, 여기가 산동이고 그 다음에 뭐 요동은 자꾸 이렇게 변합니다. 마지막 변한 것이 여기가 요동이죠. 그리고 황하가 흐릅니다. 자, 황하가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화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을 보게 되면 황하, 화산 남쪽, 황하와 화산의 남쪽, 이 동남쪽이라니까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중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긴 뭐예요? 중국 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고조선이 이 일대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이 될 것입니다. 이 홍장이 말한 것처럼 봉주, 수주, 금주, 복주, 해주, 계주 일대가 송나라와 명나라 이래로 조선에 속해 있었다. 조선 땅이었다. 그러나 청나라가 입관, 다시 말하면 대륙을 잡아먹기 전에 이 땅을 얻었다. 뺏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눈 뜨고 뺏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 역사는 아니 여기 이 산동 이 지역에서도 비파형 동검이나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서 이것이 우리는 여기가 그 조선 땅이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명백하게 그 증거물 유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내용은 산해경을 비롯한 각종 역사문헌, 수많은 유물, 비대칭적인 지명 등 허다하게 많다. 그렇습니다. 이홍장이라고 하는 인물은 청나라 말기의 인물인데 그 사람조차도 아니 요동지역의 땅은 원래는 조선 거였다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해경부터 고조선 시대부터 이홍장이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가 한반도 밖에 있었다는데 밖에도 땅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남들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없다고 하는지 도대체 우리 역사학자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근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 인식을 책임진 사학자들 다수는 이런 사실을 외면하거나 해명하지 못하고 아예 사실이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대답을 안 해. 주변국들이 인정했던 역사마저 우리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우리 역사는 항상 저들보다 후진적이거나 대륙과 무관한 역사, 고립된 역사를 만들어 자폐적이며 낙후된 역사로 지배를 받아 마땅한 역사로 오도해왔고 이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게 노예사관인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태극기 그 자체가 고조선의 출발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제가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삼신으로부터 천신 하나님의 혈통이 고조선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왔으며 그것을 상징적으로 한 것이 바로 태극기입니다. 태극이라는 말이 뭡니까? 가장 끝자락, 가장 우리 역사가 시작된 최초의 그 시작, 그 끝을 극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관은 실존하는 역사와 민족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매국 노예사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돌칼,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이 돌칼, 충동검 이런 것이 천신 하나님을 시조로 해서 출발로 해서 이렇게 한민족이 이어져 내려왔다 하는 것을 우리 유물에서는 그때 당시의 글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개토대왕 비문에 천재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이라는 것은 천신의 약자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건 역시 천신의 약자입니다. 천과 신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천해도 천신, 신해도 천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신이 누굽니까?
천신 할 때 신이라고 불린 인물은 신농 임금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자는 아들 자자가 아니라 이것은 후예, 자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 신농 임금님의 자손, 그분이 광개토 대왕이다, 이런 얘기죠. 신라의 화관지후, 이건 역시 뭡니까? 화관은 뭡니까? 불로써 관증명을 주었다 하는 것이 백호통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의 상징, 그것이 누굽니까? 천신, 여기 나오는 천재지자의 뜻과 같은 것입니다. 불로서 여기서는 표현을 했고, 여기선 하나님 천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태극기에서는 정중앙에 해를 상징하는 태양을 나타내는 원을 배치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천신, 신농, 하나님의 상징은 모든 제사나 여기에서 빠질 수가 없고, 항시 가운데를 또 그 최상석에 이렇게 모시는 신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근문에서의 천신, 고대 근문에서 천신할 때 이 천자는 바로 큰 태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또 가락국의 토제방울, 역시 마찬가지로 고조선의 시작이 어떻게 출발되었는가 하는 것이 토제방울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춤추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 상관도 없는, 역사와는 관계가 없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역사 용어 중에서 참 허황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곡이라든지 원삼곡이라든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제 그 이전에 벌써 역사가 몇천 년 진행됐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원삼곡이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돌칼에도 족보가 새겨져 있었고, 아까 잠시 보셨습니다. 그걸 이제 기회가 있다면 좀 그것을 아주 고화질로서 이렇게 찍든지, 아니면 탁본을 뜰 수 있으면 탁본을 떠서 그 새겨진 글자를 좀 해독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검에도 마찬가지로 고대의 방식으로 초기 근문이 들어있고, 광개토 왕 비문에도 천재지자 할 때 이 천재라고 하는 것은 이 조선이라는 글자에 최초 수직선으로 된 그 신이라는 글자,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대의 근문, 천신, 가락국 토제방울의 고조선, 가락국 토제방울은 고조선의 창세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륙의 역사를 복원하며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꼬리만 남은 역사의 현실에서 본래 운건한 역사를 가진 동북아의 주체 세력임을 깨닫고, 또 이것을 알려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역사 인식을 확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